홍준표, 이가 되면 나라 망해, 윤이 되면 혼란스럽다. 글쎄요,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 그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이른바 정권 교체를 돕겠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막판까지, 즉 그 3월 9일까지 홍준표가 저런 스탠스로, 저런 그 위치로 계속 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앞으로 100일 동안요, 예, 윤석열 후보의 위기 상황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도 한 서너 번은 있을 겁니다. 왜? 그의 언행이라든가 아니면 본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본인, 또 부인, 장모, 예, 이른바 본부장 리스트가 물론 뭐 언론에서 그렇게 위트 있게 조언을 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리스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위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대략 한 서너 번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할 때 글쎄요. 그때에도 홍준표와 같이 하는 모습이 필요 없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도 그래도 27, 8%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 반드시 홍준표도 저렇게 고강도의 그런 마음 상한 그 표현은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세게는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별 못했습니다만은 김종인 현재로서는 글쎄요, 두 사람의 어떤 이 불편한 관계, 왜 서로의 생각 자체가 좀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을 끝까지 저렇게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대면대면한 관계로 두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100일이나 남았고 막 말씀드린 대로 서너 차례에 반드시 위기 상황이 옵니다. 예, 지지율이 급락은 아니더라도 하락 기조로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른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그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또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 EEJ라고 하죠. EEJ. 한쪽에 다른 족속을 이용해서 오랑캐를 쳐붙는다라고 하는 EEJ가 반드시 필요한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홍준표 관련돼서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이 되고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국면에. 네. 글쎄요,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예, 상당히 그럴 확률은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는 제가, 예, 그것도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흠이 많은, 뭐,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후보로 결정해준 참 당원들도 원망스럽겠죠. 왜? 자기는 당대표를 2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홍준표 후보는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4선인가요? 5선인가요? 그러고 바로 직전에 이 당의 뿌리인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자기를 이렇게 외면했다는 거에서 나름대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네. 호남의 열광적인, 물론 뭐 역선택이라는 그런, 이 지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호남에서, 이 40%의 지지를 얻고도 전체적으로 20%에 머물다는 건 본인도, 규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당심을 그렇게 자기가, 이 수십 년 동안 당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당원들, 또 책임당원들, 권리당원들, 이런 분들 마음을 못 산 건, 뭐, 당협위원장들 마음을 못 사는 건 본인의 규책 사유가 더 크죠.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 이 침잠한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나서는 시간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네. 다른 자료 한번 더 볼까요? 네, 바로 요 얘기 여러분들 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걸쳐가지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무식, 무능, 무당, 윤석열은 산무였다. 그래? 너희들은 뭐 깨끗하냐? 무법, 무정, 무치. 이재명은 바로 이 산무의 원조다라고 예, 두 양쪽 진영에서 글쎄 이게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이 저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세계가 없고 저쪽에는 이렇게 세계가 없고 무식하다. 글쎄요, 이 선거판에 등장할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수사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 하는 무식, 그 다음에 무능, 무당. 무당은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임금왕자 그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낸 겁니다. 네. 너 봐라. 너 임금왕 그 다음에 무당, 또 뭐 무속인 누구랑 만나고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무당 얘기를 일부러 꺼낸 것이죠. 네, 그 이재명 측 대변인단에서 저걸 만들었는데요. 예, 윤석열 측 대변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야, 이 법을 무시하고 이 이른바 대장동이라든가 그런 걸 개판을 친 게 누구냐? 무법, 무정. 아마 무정은 그럴 겁니다. 정말 이 성인지 감수성에서 나오는 감수성이 무척 부족한 그런 후보 아니냐. AI, 즉 로봇으로 만든 개도 이 생명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냥 발로, 손으로인가요? 손으로인가요? 손으로죠. 손으로 이렇게 휙 뒤집어 낸 게, 그게 이른바 이 펫,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정은 무정이고요. 또 한 가지 뭐였나요? 예. 무정 다음에 하도 없을 무자가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무치, 염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야 주자가 세 단어로 네거티브 공강을 펼쳤는데 글쎄요, 참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표를 줘야 되는 유권자들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표를 던질 사람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나라고 정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력, 실천, 실적의 삼실 후보다. 실력이 있고 실천을 하고 실적을 이 성남시장과 이른바 도지사 때 나는 실적을 냈지 않느냐 할 때 그 실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 너는 음주에 음흉하고 또 음지에 있는 삼음 후보다. 예, 참 그렇습니다. 네거티브가 없을 수는 없어도 서로 상대방 후보가 저렇게 빌미를 다 줬죠. 빌미를. 예. 이 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약간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저렇게 삼무 또 음흉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 현재의 대선 후보의 좌표입니다. 좌표. 네. 그렇군요. 관련 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관련 기사가 없으면 제가, 네, 바로 이것입니다. 비호감과 싸우는 여야 대선 후보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역대 후보보다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비호감도가 평상시에 유력주 후보보다 2배 이상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재명 35.9, 윤은 39.4. 오히려 윤 후보가 더 지금 비호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지금 돼 있죠. 네, 예, 바로 이번 대선은 비호감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제가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두세 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35%가 훨씬 넘는 비호감도를 갖고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역대의 양강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약 15에서 25%로 왔다 갔다 한 그거에 비해서는 최소한도 2.5배, 3배 이상은 지금 비호감도가 많다. 어떻게 이 비호감도를 줄이는 게 이 승패의 관건일 수가 있다. 그렇죠? 특히 2030 이른바 40대, 50대, 60대, 70대는 사실은 대부분 정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성향이 한번 정한 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성향이 나이가 이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30은 안 그렇죠. 2030은 자신의 지금 가장 그 힘든 점을 해결해 줄 후보, 그리고 이 시대에 자신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잘 구현해 줄 후보, 이런 거를 찾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이 나올 경우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030 이른바 MZ세대의 특징 중에 아주 핵심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 유력 후보들이 2030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